그레이스는 그녀의 매력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어떤 환경도 밝히는 듯한 인상적인 존재감 때문에 항상 눈에 띄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그녀는 자연스러운 우아함과 카리스마로 주목받았고, 이는 18세에 그녀의 고향에서 미스 타이틀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외모로 인한 단순한 감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정에서 성장한 그녀는 윤리, 정의, 그리고 직업의 도전에 대한 긴 대화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존경받는 변호사는 지식과 인격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영감을 받아 그녀는 공부에 몰두하며 체계에 빠져 시간을 보내며 논증 능력을 갈고 다듬고 지능을 단련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견고한 경력을 쌓겠다고 결심한 그레이스는 법대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헌신과 아이디어를 명료하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예상대로 가족의 저명한 로펌으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소유주의 딸이 아닌 유능하고 준비된 변호사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특히 도전적인 이혼 사건에서 조셉을 만났다. 그들은 자산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에서 각각 반대편을 대표했다. 청문회는 양측의 날카로운 논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레이스는 그녀의 설득력과 빠른 대처로 인상 깊었고, 조셉은 그의 잘 짜여진 전략으로 두드러졌다. 법정에서 몇 주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마침내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했다. 법원 복도에서 조셉은 미소를 지으며 그레이스에게 다가갔다. 축하합니다, 그레이스 양. 당신은 정말 말솜씨가 뛰어나군요.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조셉 씨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우리의 고객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더 이상 적수가 아니니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조셉이 물으며 그레이스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수락했다. 그렇게 해서 그레이스와 조셉 사이의 로맨스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급속히 직업적 라이벌에서 열정적인 커플로 변모했다. 결혼식은 몇 년 후에 이루어졌고 가족과 친구들의 기쁨을 샀습니다. 그레이스와 조셉은 개인 생활과 직업적으로 모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으며 법조계에서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법률과 사회적 모임에서 그레이스와 조셉은 빠르게 꿈의 커플로 유명해졌습니다. 젊고 성공적이며 굉장히 사랑에 빠져있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찬사를 불러일으키는 듀오를 형성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그레이스는 그녀의 완벽한 자세와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드레스는 그녀의 눈에 띄는 존재감을 강조했고, 높은 힐은 닦인 대리석 위에서 그녀의 결정적인 걸음의 일정한 리듬과 함께 울렸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거의 만져질 정도였고,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은 동시에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조셉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맞춤 정장은 그의 당당한 모습을 강조했고, 그가 법정에서 보여준 동일한 세련미와 능력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몸짓에는 매력과 전략적 정밀함이 혼합되어 있어 동료들과 고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레이스가 첫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강도 높은 업무 루틴을 계속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임신은 삶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지 속도를 늦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임신은 질병이 아니에요. 그녀는 조셉이 걱정스럽게 속도를 줄이라고 제안할 때마다 단호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사무실에 나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고객을 대변하며 똑같은 에너지와 결단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임신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예기치 않은 놀람이 그녀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공판 중 그녀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에 불편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조셉은 그녀가 의사를 보도록 했고 몇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쉬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아기는 괜찮았지만 그녀의 몸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레이스는 양보를 해야만 했다. 그녀는 하이힐을 옷장에 넣고 더 편안한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가능할 때마다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통제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자신의 몸에 양보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이 강제된 휴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큰 날이 도래했다.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때까지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는 새로운 그리고 압도적인 열정인 모성을 발견했다. 기한과 청문회에 대한 걱정은 아기의 부드러운 향기와 그녀 품에 안긴 그의 작은 몸의 따뜻함으로 대체되었다. 한때 일이 중심이었던 세계는 갑자기 새로운 중심을 발견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지치게 했지만 그레이스는 아들과의 매 순간을 즐겼다. 그녀는 주저없이 사무실을 잠시 떠나 모성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조셉은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했다. 내 사랑, 당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사무실에는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을 때 당신의 자리가 기다릴 거예요.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레이스는 2번 더 임신하게 되었다. 몇 년 안에 그들은 3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법정의 분주한 일과는 더 실용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삶으로 대체되었다. 하이힐은 옷장에 보관되고 편안한 운동화로 교체되었다. 우아한 드레스는 더 느슨하고 세탁하기 쉬운 옷으로 대체되었다. 그레이스가 헬스장에서 보내던 시간은 이제 아이들을 공원으로 데려가거나 집에서 함께 놀이하는 데 바쳐졌다. 그녀는 온 마음과 부정할 수 없는 헌신으로 모성을 받아들였다. 가족이 늘어나면서 그레이스와 조셉은 조용한 주택가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짐을 풀고 아이들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는 사이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셉은 도움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레이스는 자신만의 속도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기저귀가 거의 다 떨어진 것을 눈치챈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방문을 이용해 빠르게 동네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제품을 고르던 중 2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 모퉁이 집으로 이사온 잘생기고 우아한 남자 봤어? 정말 잘생겼더라. 어제는 뒷마당에서 몇몇 아이들이 노는 걸 봤는데 거기엔 보모만 있었어. 아내도 그 남자만큼 우아하겠지 하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여인들이 언급한 보모는 그녀 자신뿐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돌보는 건 그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 혼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계속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는 아이들을 동네 공원에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나무잎들을 흔들며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던 중 근처에서 이야기하던 몇몇 엄마들이 다가와 친절한 미소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본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들 중 한 명이 호기심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약간 놀라서 질문에 놀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네.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대단해요. 고용주들이 당신을 많이 신뢰하고 있나 봐요. 다른 여자가 진심으로 말하며 그러나 자신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레이스는 그 말들을 받아들이며 깜박거렸다. 그제야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엄마가 아닌 보모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곧바로 정정했다. 사실 제가 그들의 엄마예요. 주변의 표정이 변하고 잠시 불편한 침묵이 뒤따랐다. 오,
죄송해요. 저는? 그 여자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고 어색해 보였다. 그레이스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 짧은 상호작용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오전 내내 몇 명의 다른 엄마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비슷한 질문을 했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신이 누구의 보모도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그녀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가정주부였고 심지어 그녀의 외모가 그들이 그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더라도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전적으로 모성에 헌신한 세월은 흔적을 남겼다. 임신 후 체중 증가, 잠 못 이룬 밤으로 인한 다크서클, 실용적이고 평범한 옷차림, 모든 것이 그녀가 한때 변호사로서의 우아한 모습과는 많이 다른 외모를 만들어냈다. 침대에 앉아 그레이스는 휴대폰에 담긴 오래된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화면에는 세련된 저녁 식사, 우아한 파티, 조셉과의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 삶에 대한 향수, 옛 그레이스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곧 더 새로운 사진들이 나타났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가족과의 순간들,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이었다. 그녀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났다. 그레이스는 엄마로서의 람보러의 길에서 조금 길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헌신한 나머지 자신에 대한 일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엄마로서 느끼는 사랑과 충족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레이스는 손을 접시에 닫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웃집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정중한 미소와 함께 깔끔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여성이? 집안으로 잠깐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여기 주부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레이스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조셉이 그녀의 옆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테이블에 냅킨을 들고 있었다. 아, 제 아내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그레이스의 등을 살짝 누르며 말했다. 그레이스가 이 집의 주부입니다. 이웃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눈은 약간 커지더니 얼굴에 미묘한 홍조가 번졌습니다.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 죄송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레이스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가정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웃은 전통적인 연례동네 바비큐에 가족을 초대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집안이 어지러워서 쑥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예전에 자신과 멀어진 데 대한 슬픔의 찌르레기도 느꼈습니다. 그 후 침대에 누워 그레이스는 요셉에게 그녀의 상충하는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옛 그레이스를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과 그들이 싸운 삶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녀를 따뜻하게 껴안고 주위에 깊게 들었습니다. 사랑, 당신은 놀라운 엄마이자 훌륭한 아내예요. 마치 당신이 뛰어난 변호사였던 것처럼요. 인생의 이 단계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정상이며 예전에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도 지금 느끼는 감정입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게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해서 당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어때요? 원한다면 서서히 사무실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셉의 말은 그레이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마로서와 여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레이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있어줄 믿을 수 있는 보모를 고용했습니다. 그날은 그녀 스스로를 돌보는 날로 정했습니다.
미용실에 가고 손톱 관리를 받고 자신을 다시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옷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기쁨을 주었던 옛 습관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법률 저널을 읽으며 직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했습니다. 몇몇 오후에는 사무실에 들러 더 간단한 사건들을 도왔습니다. 법률 서적들의 친숙한 향기와 법적 논의의 웅성거림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법률 실무로의 점진적인 복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레이스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그녀를 더 인내심 있고 현명한 엄마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엄마가 그레이스의 날에서 돌아올 때 차려입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웃 바비큐 날 그레이스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와 굽은 아니지만 똑같이 우아한 예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신감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답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파티에 도착하자 조셉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아내로 소개했습니다. 이웃들은 조셉 옆에 우아한 여성이 아이들과 공원에 있는 모습을 보던 그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기회를 이용해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며 거리에 사는 은퇴한 변호사와 몇 가지 법적 주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셉과 손을 잡고 유모차에 잠든 아이들과 함께 그레이스는 완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 아내 또는 전문직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동시에 그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레이스의 여정은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삶의 모든 것은 균형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녀는 엄마의 역할을 너무나 강렬하게 받아들여 이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거의 잊을 뻔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성격 측면을 균형 있게 맞추는 데서 기쁨을 찾았다. 그레이스는 엄마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녀를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본보기로 만들었다. 그녀는 가족에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셉의 지원과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그레이스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우아한 변호사도 편안한 옷을 입은 헌신적인 엄마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성격 측면을 포용하는 완전하고 복잡하며 행복한 여성이었다. 그렇게 그레이스는 엄마, 아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능숙하게 균형 잡으며 나아갔다. 그녀의 날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극적인 법률 토론, 그리고 조셉과의 동반자와의 순간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된 여성, 삶의 모든 측면에서 번창할 수 있는 더욱 풍요롭고 완벽한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